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원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학 진학 운에 대해서, 요거 1초 만에, 뭘 보고 할 수 있지? 그거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금년에 이제 11월 13일인가? 목요일 날, 수능이 들어오죠. 그때 시험을 보는데, 지금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막 애가 끌러, 애간장이 탄다 그래. 그러면서, 아우, 피가 말라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엄마까지 같이 그냥 고3 수험생인 거야. 애하고 같이 그냥 전전긍긍 하시느라고. 엊그저께도 상담하신 엄마 그냥, 아우, 죽겠어요, 선생님.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 운을 보는 거는, 이 그 관성으로다가 봐요. 이 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학생들한테는 얘가 직장이잖아요, 이게. 이게 학교란 얘기예요. 학교. 또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갔을 때는 이걸 직업성으로 그대로 쓰죠. 그래서 학생들을 볼 때는 요 관성을 학교로다가 이제 주로 보는데 요것이 천간에 있으면은 누가 봐도 높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야. 저거는 어디 땅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천간에 있으면은 주로 수도권에 조금 인연하기가 쉬워요. 수도권. 서울, 요즘은 이제 서울, 경기도 이제 거의. 그리고 좀 누가 봐도, 아, 저 학교, 얘 무슨 학교? 대만 알 정도. 그 다음에 지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지방대하고 인연하기가 좀 쉬워요. 지방대하고.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이 관성에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관성이, 천간에 놓여져 있으면은, 수도권 정도. 그 다음에 지지에 놓여져 있으면은 지방인데, 지장간에 들어있는 녀석이 있죠. 지장간. 그건 땅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럼 지방 쪽에서도 지장간의 그 세력 여부에 따라서, 캠퍼스 개념 있죠. 캠퍼스. 건대가 서울에 있는데, 충주에 건구대 캠퍼스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캠퍼스 개념이에요, 이거는. 또는 지방대학인데,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세력이 강하잖아요. 12운성으로. 그러면은, 지방대 중에서도 좀 영양가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의대 같은 데는 그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고 지지에 있는데 또는 지장간에 있는데 이 녀석의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쟁률이 치열하고 뭐 그런 과 있죠. 점수가 높아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랑 인연하기가 쉽다. 요게 이제 이 육친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운이라고 하는 녀석은 연, 월, 일시로다가 연, 월, 일시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으면은 연, 월에 이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드러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걸 일찍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으로 써먹을 때 연, 월에. 자, 그런데 연, 월이 공망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연월이 공망하면 이양객지 하여 보고, 그래서 주로 우리 집에서는 학교 다니고 싶은데 집에서 못 있고 지방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해외 유학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월이 공망이면은 이게 아마 내가 집에서 학교 다니기에는 조금 그런 기운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연에 인신사해 내가 띠가 이렇게 인신사회생으로 태어났어도 요 자체로 대역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 떠나는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학교 들어가는 운을 볼 때 그 대운 있죠. 대운. 이 대운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운도 첫 번째 들어오는 대운 또는 두 번째 그 초입 부분, 요럴 때, 그러니까 1대운, 2대운, 요 때를 유심히 보는데, 사주 원국에서 이런 것이 잘 짜여져 있는데도 대운에서 이거를 막 뭉개버리잖아요. 막 흐트러지게 하고 그러면은, 그때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뭔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내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패턴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그래서 대운에서, 이게 첫 번째 들어오는 대운,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는 대운, 그 언저리에, 이게, 이 관이라고 하는 학교 운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대운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연월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좋은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땅히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인성이라고 하는 녀석, 인성의 소통 여부를 봐야 돼요. 이 녀석이 인성하고 잘 어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상생이 되고 그러나, 이런 소통 여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아이들한테는 바로, 공부운이 되죠. 공부운도 되고, 자격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관성하고 인성이 두 가지가 다 잘생겼잖아요. 소통도 잘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서울대야. 얘는 정말. 서울대 아니면 그 이상. 해외로 가도 완전 탑클래스다가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잘생겨도, 공부운이 잘 들어와도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인성은 약한데 관성이 좀 잘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한 거에 비해서 학교는 잘 가. 희한하게. 근데 인성이 잘생기고 관성이 조금 무관사주거나, 여기 보면은 여기 천간, 지장간에도 없는 무관들 있잖아요. 무관사주들 같은 경우. 그런데 인성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런데 1등급 대학을 가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은 싫든 좋든 관성이 좀 드러나 주면은, 이거 누가 봐도 쳐다봐 보이는 학교잖아. 저게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수도권, 또는 지지에 드러나 있으면 지방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게 이제 그 관성도, 이 정관이라는 게 있죠. 이 정관은 거의 국립으로다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는 나랏밥 먹는 거잖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업성으로 쓸 때도, 그래서 공직, 공사 개념처럼, 또는 요즘은 이제 대기업까지도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국립학교에 인연할 확률이 큰데, 이 녀석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수도권 국립, 요것이 지지에 드러나 있으면은 지방 국립하고 인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이 사립은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편관이 되죠. 편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관이 드러나 있으면은, 이건 사립학교 인연하기가 좀 쉽겠네. 자, 그런데 이 정관도 잘생겨야 국립학교하고 인연이 되는데, 이게 정관도 뭔가 합에 의해서 합탁이 되거나, 또는 형에 의해서 형 맞고 축 맞고 원진 맞고 지지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서 이 녀석이 좀 꼴이 온전치 못할 때, 약간은 훼손이 됐을 때는 요 정관이 편관처럼 사립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다가 좀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정관이 드러나 있는데 이 녀석이 뭔가 좀 훼손이 됐다라면은, 국립 닮은꼴로 가요. 닮은꼴. 그럼 국립 닮은꼴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명이 들어가는 한양, 나라 국자 들어가는 건국, 단국, 동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라 국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우리 세종 또는 국민대. 그게 이제 조금 더 성적이 저기 하는 친구들은 국민대, 세종대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서도 요 녀석이 정관인데도 이렇게 이제 이 원국에서 훼손이 좀 적으면은 저 사립대 중에서도 국립 닮은꼴 사립대에서도 굉장히 한양, 그다음에 고려 이런 식으로 고려대 이렇게 좀 높은 학교로다가 이렇게 가죠. 급수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사주 원곡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내가 이래서 이 대학을 나왔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혀요. 근데 이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서 얘는 어느 학교 가는지 콕 찍어달라 그러신다고. 근데 그거를 찍어드릴 수 없는 게, 자, 이렇게 이제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겠죠. 걔네들 그룹이 요 상위 레벨에서 요 탑 클래스 있죠. 여기는 2 내지 3% 뿐이 안 돼.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만약에
완전 탑클래스 따르면은 여기 정도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서울에 그래도 뭐 이름 있는 대학 고대, 연대, 뭐 한양대, 서강대 뭐 해서 갈 수 있는 기운이 여기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요런 글자들이 관성에 놓여져 있는 위치라든지 인성의 소통 여부가 그래도 여기 정도에 좀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 막 섞여 있어. 관성이 어정쩡하게 생겼는데 인성은 조금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 관성과 인성의 조화에서 이 녀석이 아주 또렷하게 관성이 잘생기든가 또렷하게 인성이 잘생기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 그냥 막 섞여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여기 이 친구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70에서 그냥 거의 한 80% 정도. 여기 이제 뭐 한 10%나 15% 정도 뭐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이제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위 그룹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를 해도 공부로다가 성공하거나 대학 가서 내가 학위 취득해서 뭐 성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아무 대학이나 가야 돼. 아무 대학이나.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그 대운의 방향을 보고 인성 중에서 혹시 편인이 더 강한지 정인이 더 강한지에 따라서 내무행정 쪽에 그 라이센스를 딸 건지 특수행정 분야 쪽에 이공계열의 자격 라이센스를 딸 건지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인성을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 인성도 시원찮다. 그러면은 얘는 식상을 써서 재를 만드는 생재의 형태로 가야 돼요. 식상 생재의 형태가 오히려 직업의 패턴이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직업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이 아이가 어떤 직업에 인연해서 살고 있을 때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직업 분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바로 이 식상의 기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만의 특화된 어떤 그 감성, 기술, 어떤 이 말하는 언어 능력 또는 창의적인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녹아내서 특히 상관이라고 하는 녀석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이기 때문에 상관은 반듯하게 넥타이 매고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업적으로 또는 그 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크죠. 크게 흥하거나 크게 망하거나 쫄딱 망하거나 하는 게 그 상관.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되는데 엄마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여기쯤 가고 싶은 거야. 여기. 그래도요 인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기 동국대만 가도 좋겠어요. 저기 한양대만 가도 좋겠어요. 외대만 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내신 등급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대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특히 고등학교 1, 2, 3학년 요때 운도 상당히 중요해요. 공부 잘하던 애가 내내 잘하다가 고등학교 3년에 그냥 완전 망쳐버렸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1, 2, 3학년 운이 관성이라든지 인성의 기운이 잘 들어오는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대운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자축이라든지 오미대운의 속성을 한번 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건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 친구가 자대운이고 축대운이다. 첫 번째 들어오는 대운,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대운이 이런 식으로다가 흘러간다. 그러면은 보통 자대운 끝나갈 때쯤이라든지 얘가 만약에 8대운이라든지 9대운이라든지 18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요 무렵에 해외로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 해외에 가서 거의 정착해서 살다시피 해. 거기서 학위고 뭐고 다 취득해서 엄마 나 여기서 직장 다닐래 이러면서 눌러앉는 경향이 많아요. 저게 자축이라든지 오미대운에, 왜냐면은 자축이나 오미는 한여름 또는 한겨울의 그런 그 기운이 거의 20년간 이렇게 뭉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 군데 정착하면은 그냥 쭉
별로 움직임이 덜해. 우리가 한여름에도 뜨거우면 안 움직이잖아. 아우, 더워 죽겠는데. 겨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대운쯤에 해외로 건너가서 만약에 유학을 한다. 그러면은 해외에 정착해서 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성격이 됐느냐의 여부예요. 성격. 월지 자리로 보죠. 월지. 월지에서, 정관이 잘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무일주가, 여기 뭐 인월생이다. 인월생인데, 여기 이제 뭐 이제 병인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 병인월이라고 해도, 요거는 이제 이 화생토에서, 편인이죠. 편인에. 여기는 뭐예요? 목국토에서 편관이죠. 편관. 살인상생이 되잖아요. 무일주가 병인월에 태어났다. 학교 잘 가요. 학교 잘 가고, 왜냐면은 일단은 이 목국토에서 편관의 학교니까, 학문도 어느 쪽이에요. 그냥 국영수 과목보다는 약간 특수한 이공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업계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가죠. 여기서 병화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병인 장생, 이게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면 학교 좋은 데 간다니까, 이게. 그렇듯이, 이 격이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우리가 월지 자체로도 격으로다가 하나 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지 자체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인월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서울대급이에요, 정말. 이제 다른 인성의 소통 여부를 좀 더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은 목국토에서 관성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누가 봐도 알아봐주는 천간에도 보이고 지지에도 떨어져 있고. 간목의 속성이 이 노풀꽃자 있죠. 노풀꽃자. 꽃자. 그래서 고려대하고도 좀 많이들 인연을 하는데, 높이 솟아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하고도 많이 인연을 하는데, 편관의 속성이니까 더군다나 이런 기운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격이 성격이 돼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다가 내가 직업적인 방향도 그쪽으로 쭉 밀고 나가려고 하고, 또 학교도 나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이 학교를 꽉 그냥 가려고 목을 매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걸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런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천간에 이렇게 삼기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을병정이라든지, 이러면서, 간무경이라든지, 또, 신임계, 이런 녀석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 일간 기준으로다가 뭐 붙어야 되네, 떨어져야 되네, 어쩌네 그러는데, 떨어지면 안 되네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글자들이 세 개가 드러나 있는 친구들은 정신적인 통일성,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쭉 밀고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교 운이라든지 그 학교 운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직업적으로다가 나아갈 때도 한 가지 방향성으로 쭉 밀고 나가려고 하는 기운, 그게 바로 이 삼기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격 중에서 이 양인격들이 있어요. 양인격. 내가 무관이야. 무관사주인데 관성도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런데 양인격이야. 양인격은 뭐예요? 칼을 들고 태어났죠. 이거는 거의 성격에 준해서 봐도 돼요. 즉, 양인격들은 바로 프로다. 프로. 뭐를 해도 프로다. 그런데 어때요? 칼을 써야 되니까. 칼 쓰는 직업이 어디예요? 수술도 되죠. 가공도 되죠. 자르고 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활인도 돼요. 활인. 사람의 목숨줄을 쥐었다 폈다 하는 활인. 그러면서 교육업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이 양인도 지지글자에 따라서 뭐 인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거의 교육업상 쪽으로 많이 나가죠. 교육. 또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 속에 병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전기, 전자, 항공, 그러면서 인신 사이의 역마의 속성을 쫓아서 무역, 해외를 넘나드는. 그래서 이 글자, 지지에 있는 글자 하나만 딱 봐도 이것이, 이거를 가지고 양인격을 취하고 있는 사주다라면, 이 사람은, 이런 쪽 분야에서, 또는, 이것이 이제 양인 플러스 12신살로다가 육해라든지 이런 글자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저승사자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드러나 있으면은, 의료업종, 그러니까 사람을 칼로다가, 또는 이 육해살은 저승사자 가방 안에 침도 들어있고 약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기 때문에 금융 또는 뭐 의사
또는 사람들 목숨줄을 쥐었다 폈다 하는 권력성 조직 뭐 이런 데로다가도 이 육회살이 드러나 있으면 많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본 결과 이 의료 패턴에 좀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육회살 같은 게 연월에 잘생기게 드러나 있잖아요. 천은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쪽으로다가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주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나보다 에너지가 앞그룹에 있는 천살, 육회, 그 다음에 12신살로 망신 있죠. 이 녀석들이 내 사주에, 지지 글자에 저 녀석들이 많이 드러나 있으면은, 내가 고단하게 살지언정, 저거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 내내 평생을 내가 저거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직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거를 직업성으로다가 선택하기가 쉬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학교 운도 이때부터 미리 그냥 나는 어느 학교 갈 테야, 나는 무슨 과를 갈 테야, 나는 의사가 될 테야, 나는 교수가 될 테야 이러면서 자기의 이 소신, 주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나보다 아래 그룹에 있는 녀석들이 들어오잖아요. 반한, 겁살, 연살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조금 아래 그룹에 있기 때문에, 특히 반한 같은 게 드러나 있으면은 그래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기운이, 아예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그렇게 힘들게 해. 이 겁살 같은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따먹을 열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왜 자꾸 나를 가장자리로 밀어내.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거를 막 내가 뺏어서 우격다짐 아니면 밀어붙이든지 몰아붙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겁살의 기운, 그런 기운이 있고, 이 연살이라고 하는 건 도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저 도화에 관련된 직업을 가졌을 땐 좋아요. 이게 직업적으로.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나 연예인을 꿈을 꾸겠어. 특히 진도화 같은 거 깔고 있는 분들은 도화로다가 해서 그쪽으로 성공하면 성공할 확률이 크죠. 내가 연예인을 직업으로다가 쓴다. 요즘 이제 유튜브 방송도 상당히 뜨기 때문에 이 연살이라고 하는 녀석이 진도화가 하나쯤 있으면은 유튜브 방송을 해도 이게 잘 떠, 희한하게. 근데 저게 없으면은 유튜브도 조금 시들시들하고 그런데,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학교 가는 운,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0%다 부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명조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똑같은 명조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 부모 있죠, 부모.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형제와 관계 속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살면은 분가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간지, 천간지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다 다르듯이, 아니, 선생님, 저랑 얘랑 나랑은, 이 사주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쟤는 서울대를 가고 저는 왜, 고대분이 못 가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집안의 부모로부터,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뿌려져 내려온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무시하고서 그냥, 나는 이 8글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게 다 그냥,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챗 GPT가 이거 다 분석 못 해낸다니까. 어쨌든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 집안에 부여돼 있는. 부모 형제만 있어요. 조금 반계로다가 흘러가면, 우린 요즘은, 핵가족이, 제도에 이제 거의 이제 정착이 돼서 살다 보니까, 고모나 삼촌 넘어가면은 별로 그냥 먼 친척 정도로 이렇게 알지만은, 사실은 저기 조금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면, 위아더 월드야 다 우리는 하나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부도 남남이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남남이 만난 게 아니듯이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그 기운이 있다. 이거를, 놓치시면은 안 되고. 그래서 똑같은 명조라고 해도, 사는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항상 머릿속에 전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학교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모들이 과보다도 자꾸 학교를 너무 선호를 해요. 아이, 그래도 말이야.
뭔가 그래도 좀 명색이 그래도 서울에 있는 그래도 뭐 무슨 대학 정도는 가야지. 그 자기네들끼리도 그런다며 뭐 어디 학교도 뭐 무슨 버스 타고 갈 때 쟤는 저 학교 들어가네 나는 그거보다 못한 학교 들어가네 거기서 자격지심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육친으로 봤을 때 이 편관이 드러나 있는데 천간에는 드러나 있는데 지지에서 뭔가 관인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그 합탁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 이 친구들은 폼은 왕창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실속보다는 과는 있잖아. 이 학교에서 제일 허접한 과 점수 제일 낮은 과 가도 돼. 그렇지만 나는 일단은 학교 자체는 좋은 데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이 편관이 드러나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집 학부모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이 다르면은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먼저 이렇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키워주는 쪽으로다가 그래서 과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학교를 지정을 해줬듯이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잘 풀려나가요. 내가 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거를 전공했는데 이걸 전공했는데 그 전공을 실제 직업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패턴이 반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전혀 엉뚱한 직업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낭비도 얼마나 커요. 그래서 대학을 또 다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 대학 다시 다닌다고 해서 뭐가 또 또렷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가,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간 지지에 이렇게 놓여 있어도 지지에 알짜배기로 놓여 있는 친구들, 지장간에서도 알짜배기로 놓여 있는 친구들 보면은 해외에서 우리 서울대보다도 훨씬 좋은 저도 이제 저번에 중국에 우한시 한번 갔다 왔었는데 우한대학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에 비해서 이게 점수가 훨씬 더 높대요. 우리는 서울대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우한대 정도만 돼도 굉장히 높다르는데 해외에도 잘 나가는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사주에서 조우가 치우쳐져 있으면은 과감하게 해외 유학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재수를 많이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게 내 성이 안 차. 그래서 내 재수해야지. 그 재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사주가, 그 아이 사주가 공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때 재수를 할 기운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채워져서 요번에 조금 더 하면 분명히 내가 항아리 이렇게 생겼나? 항아리에다가 분명히 나 이만큼 채웠는데 이만큼 물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은 여기까지 채울 것 같아. 내 마음에는. 그래서 공망이 들어오는 이 새 운을 지나갈 때 보통 재수, 삼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별로 영향가 없어요. 잘 채워지질 않아 이때. 차라리 특히 이제 제가 남자 아이를 둔 수험생 부모한테는 차라리 학교를 일단 들여보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을 해서 지방에 가면 어때? 편입하는 제도도 있고 또 내가 여기서 국비 유학생으로다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운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방향성을 찾아서 갈 수 있는데 그냥 오로지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여기 서강대, 한양대, 건국대 무슨 대 여기 수도권 집에서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는 요 정도 딱 그렇게 그냥 못을 딱 박아둬 버리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문과, 이과 적성도 말이에요. 문과나 이과, 이런 것들도 이게 막 섞여 있는 패턴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느 과를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할 확률이, 이 편차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성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목화의 영역이 좀 대체적으로 이제 인문계 성향이고, 그리고 이제 재성의 기운이 많거나 또는 편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로 이과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해서 요즘은 문과, 이과도 많이 융복합 형태로다가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아이들 진로 이런 거 잡아줄 때 참고하시면 좋죠. 그래서,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고 대학이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뭔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삶의 과정. 저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지금 32살인데 저도 안달복달 했었죠. 우리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성취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 사주 원국에 좀 틀이 좀,
규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공부로다가 그 학자 타입이라든지 뭐 그 교수직이라든지 좀 높게 크게 성공할 친구들은 학문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이 인성이 없어도 인성의 기운이 없어. 이게 공부운이잖아요. 인성이 있으면 일단 의자에 앉아 있는 기운이 강해. 다리도 안 떨어. 근데 인성이 없으면은 달달달달 다리도 떨기도 하고, 뭐, 코트 한 번 파기도 하고, 냉장고 열어서 뭐, 또 먹을 거 없나 쳐다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는 또 재성이 들어와 있으면 자꾸 뭐, 응?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는데 뭐.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골치 아픈 거, 공부하는 거, 뭐, 진드간이 앉아 있는 거, 이런 거가, 하기 싫은데, 요걸 대용해서 쓰는 거 제가 문창이라 그랬죠. 문창귀인. 문창귀인에 있으면은, 그래도 아주 경제적인 공부를 하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오늘은 10장만 공부할 거야. 내일은 12장.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시험이 언제다 그러면 그때까지 딱 배분해서 안 분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놀아야지. 그래서 집중할 땐 집중하면서 그럼 머리가 좋아요. 일단 문창기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 문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글과 학문에 있어서 뭔가 깨우치거나 하는 이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집중해서 하게 되면 성적이 또 쭉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의 그 수준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쪽, 그리고 그것이 직업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좀 멀게 또, 아주 그냥 넓게, 시야를 넓게 가지고서 한번, 아이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또는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기전에서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삶으로다가 펼쳐지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당장은 목이 메는 거야. 그래도 일단은 이름은 짓고 싶은 거야. 아유, 또 어떤 분은 그래. 아유, 저는 그냥 4년제 대학만 얘가 들어만 가도 좋겠어요. 4년제 못 가면 어때? 전문대 가면 되죠. 전문대 갔다가도 공부 운이 좀 늦게 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늦게라도 다시 또 대학을 들어가서 또 자기한테 필요한 학위 또는 라이센스 이런 걸 다 취득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 아이가 지금 뭐 성적이 안 오르고 성적이 지금 공부 잘하더니 엊그저께도 서울대 목표로 이제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엄마가 뭐 안달복달 하시는 거여서 걱정하시지 말라. 공부운이 조금 늦게 열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뒤에서, 참 든든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참 큰, 은혜 같은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대학 진학운 1초 만에 보는 거. 1초 만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거. 그렇지만은 키포인트 위주로다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얘는 어느 정도 학교 가겠네 이런 게 이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상까지 같이 접목하다 보면은 얘는 정말 무슨 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그려져요.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